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전에 진행한 사건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오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분이시고요. 네. 이분이 원고셨습니다. 네. 피고 상대방은 남자친구고요. 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에 네. 사건 본인, 즉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네. 원고는 위자료로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등 재반 사항을 선택하여 피고에게 약 3천만 원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건이군요. 이게 좀 예전 사건이긴 한데 제가 진행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이라는 걸 여기 이인철 보이시죠? 이인철 변호사 제가 진행한 사건이고요. 이혼 판결도 받았고 위자료 3천이 나왔어요. 잘 보세요. 위에 위자료 3천만 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자녀 인도를 하라. 그리고 친권자, 양육권자라 원고. 저희 의뢰인이 원고였잖아요. 그런 사건인데 이게 왜 제가 기억이 나냐? 이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사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 사건의 좀 특징이 아까 사건 본인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그냥 출국했다고 했잖아요. 네, 피고가 상대방이. 이런 사건이 가끔 종종 발생해요. 이 자녀가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이제 이혼할 경우에는 뭐 엄마나 아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엄마가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엄마가 뭐 아이 어린애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 가끔 아빠가 이제 아이를 탈취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아이를 중간에 갑자기 탈취해 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재판 당시에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느냐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엄마라고 무조건 친권 양육권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건 아빠건 이제 부부가 평등하다고 이제 보고 남녀가 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사실 법원이 엄마가 적합한지 아빠가 적합한지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혼하기 전에는 별거를 하잖아요. 이 별거 당시에 누가 아이를 잘 데리고 있었느냐, 잘 케어하고 있었느냐 이거를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뭐 가정폭력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친정에 가 있었다. 1년 정도 잘 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소송을 했다. 그럼 뭐 엄마가 잘 키우고 있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친권 양육권자가 되는 거고. 반대로 엄마가 그냥 충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그냥 혼자서 나간 거예요. 나가서 맨날 친구들하고 놀다가 1년 있다가 이제 소송을 하는데 그때서야 이제 아이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키운다고 한다. 자, 그럼 그동안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아빠가 키우고 있었죠.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 아빠가 잘 그동안 문제없이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또 나갔고. 그래서 아빠가 이제 키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탈취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아이를 키우려고 아이를 이제 뺏어가는 거죠. 소송 직전에. 자, 그런 사건이 종종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도 이제 아이 아빠가 심지어는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외국으로 가니까 엄마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람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뭐 울고 불고 아이를 좀 찾아달라.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사건 본인을 인도하라. 사건 본인 인도 그 명령 받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법원에서도 아빠가 데리고 있으면 아빠가 키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건 본인 인도하라. 엄마한테 인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엄마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고 위자료도 3천만 원까지 나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유리하게 나온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것과 유사한 사건인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담이죠. 미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 판사님께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것도 예전 사건이긴 한데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뭐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뭐 그것도 안 됐나? 한 유치원생 정도? 한 7, 8살 정도? 그 정도 이제 그 아이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 엄마가 키우고 있었거든요. 이제 별거 중에도 엄마가 키우고 있었고 소송 중에도 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그 아빠가 이제 면접 교섭이 있잖아요. 면접 교섭 하는 날에 아이를 데려갔어요. 아이를 데려갔는데 엄마가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은 이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간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제 면접 교섭이 이제 보통 이제 토요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데려와야 되는데 일요일날 아이를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도 안 받고 알고 보니까 아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간다는 그런 이제 그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아이 아빠가 외국으로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아이를 볼 수가 있어 쉽게? 못 보죠. 한국에서도 지금 뭐 아빠가 안 보여주면 또 법원에 사전처분 신청해서 굉장히 몇 달 걸리는데
만약에 외국에 뭐 미국이나 무슨 아니면 뭐 유럽 아니면 뭐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뭐 동남아나 중국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어요. 여기에 그냥 아이를 데리고 그냥 아이 아빠가 가버렸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그냥 맡겼다. 그리고 나 몰라라 한다. 그러면 아이를 못 볼 수, 평생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 아빠가 아이 정보를 안 알려주는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일촉즉발의 그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오신 거 아닙니까? SOS 해가지고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이가 지금 외국으로 가게 생겼는데 아이 아빠가 연락도 안 되고 큰일인데 만약에 아이가 외국으로 가버리면 정말 아이 못 볼 수도 있고 그냥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냥 펑펑 우시면서 그냥 거의 실신 단계로 오신 거예요. 저희 의뢰인분이 아내분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뭐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이거 도와주기도 어려워요. 뭐 아빠가 아이 데려간 게 뭐 약취인이 아니냐. 가끔 이제 경찰에 막 신고해서 아이가 유괴됐습니다. 신고하거든요. 아니 누가 유괴 갔습니까? 아빠가 유괴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이건 유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뭐 아직 이혼도 안 했고 친권 양육권자로 정해지지도 않았으면은 엄마 아빠 똑같은 권리자예요. 똑같은 친권자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설령 아빠가 데려갔다고 하더라도 그럼 경찰서에 신고해도 사실 경찰 도움받기 어려워요. 저희가 빨리 법원에 신청을 했죠. 무슨 신청? 그 아이 인도 사건 본인의 이거 같이 인도 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하다고 저희가 빨리 이제 그 서면에도 이렇게 써야 돼. 이건 급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법원에도 전화해야 돼 이거는. 전화해서 요즘에는 물론 이제 전화하면은 이제 판사님들이 이제 잘 전화를 안 받긴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서로 내서 또 언제 또 이것도 며칠 걸려요. 며칠 동안 아이 외국으로 가면은 이 엄마는 아이를 못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순간이야. 그래서 빨리 이제 법원에 전화해서 이거는 너무너무 급하다. 응? 죄송하지만 빨리 기회를 잡아달라. 근데 법원이 기회를 잡아준 거예요. 아마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아마 하여튼 신속하게 기회를 잡아주셨어요. 잡아주셔가지고 그 판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판사님이거든요. 경험도 많으시고 정말로 제가 제일 존경하는 판사님 중에 한 분인데 우리한테도 항상 따뜻하게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날은 정말로 진짜 카리스마 있게 이제 당사자가 이제 없으니까 그 상대방 변호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의뢰인하고 우리는 계속 울고 있죠. 근데 상대방 변호사를 불렀어요. 판사실을 불렀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사전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변론 준비기를 판사실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판사실을 불러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처럼 얘기했죠. 지금 판사님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상대방이 정말로 데려가면은 큰일 난다. 근데 상대방 변호사도 당황한 거예요. 자기 의뢰인이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판사님이 그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판사님 그렇게 화내는 거 봤어. 아니 이런 재판 중에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데려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막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일단은 상대방이 출국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건이 있어야죠. 저희가 빨리 여권을 달라고 했죠. 이 여권 확보하는 게 급합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그 요청 들어주시다. 그러면 상대방 변호사한테 일단 그 아이 여권을 좀 가져와라. 아이 여권을 지금 아빠가 이제 가져가서 이제 출국하려고 하니까 아이 여권을 가져와라. 그리고 아이 출국하지 말아라. 근데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아가지고 빨리 아이를 일단 엄마한테 보여주게 해라. 그 다음에 친권 양육권자 정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외국으로 가는 거 막아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 여권을 저희가 회수해가지고 아이를 찾는 극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오래된 사건인데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정말로 훌륭한 판사님이 있구나. 판사님은 이제 뭐 그냥 서류 내세요. 그냥 절차대로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서류 내고 뭐 또 신문기를 잡으면 그게 또 뭐 빨라야 몇 주 걸리거든요. 길면 뭐 한 달 두 달 걸려요. 그 과정에 긴 과정에 아이는 이미 외국으로 가버리면 이 아이 엄마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판결만 받으면 뭐 하냐고. 나중에 아이 엄마가 친권 양육권 다 정한다 판결 받아봐야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이라는 건 이렇게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히 사전 처분. 근데 굉장히 그때 판사님은 와 정말 이래서 정말 훌륭한 판사님이구나. 정말 그분이 다른 변호사님한테도 존경받는 판사고 이 법관은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변호사회에서 평가를 하는 항상 이제 그분도 상위에 그렇게 또 추천되는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정말 훌륭하신 판사님 아직까지도 이제 정말로 존경하는 그 분이고요. 자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렇게 SOS를 요구하는 사건이 있다. 그럼 빨리 일단 여러분 직접 본인이 하셔도 좋지만 이제 법률 전문가 찾아가셔가지고 빨리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도 요청을 해야 돼요. 뭐 지금 절차 따질 때가 아닙니다. 급할 때는 일단은 사람이 먼저잖아요. 사람, 그 다음에 자녀, 이게 먼저잖아요. 뭐 절차 언제 따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위급한 순간에는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 찾아가서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실제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